보이는 거예요. 장사가 뭐예요? 100네 맞아요. 돈을 버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이거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네, 오늘 북한에서 돈 좀 벌어봤다는 장미 씨를 초대해서 그 돈을 벌면 우리나라는 운행이 있잖아요. 돈 벌면 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기능을 못하는 운행은 있으나 과연 이 돈을 정권도 믿지 못할 텐데 그때 또 이제 화폐 교환도 했었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사람은 과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90년대에 우리가 장사를 하면 돈을 갖고 있는 건 이 배 앞에다 배라 찾죠. 갖고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여행할 때 왜냐하면 그 전자 시스템이 없잖아요. 일단 카드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은 운행에 함부로 못 맡겨요. 아니 함부로 맡겼다가 어떻게 찾아요? 나라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무슨 국가의 배를 째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간수를 하는 거예요. 네, 집집마다 금고가 있어요. 아 진짜?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금고 안에 돈을 넣어두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해요. 잘 사는 집들은 정말 보안이 철저해요. 일단 밖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개인 집이? 네, 그거는 설치할 수 있어요. 북한에도 상점들이 다 CCTV로 되어 있어요, 언니. 네, 일단 뭐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철문이에요. 이게 철문인데 빗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자식으로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열렸다 닫겠다 하는 그런 철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언니 말대로 여행을 하면 무조건 배에라 차야죠. 뭐 가방에라 뒀다가 가방을 도둑맞히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는 무조건 돈은 배에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도 다 현찰로 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평양에 살고 장미 씨는 청진에 살아요. 아, 네. 돈을 장미 씨한테 내가 물건 사서 보내주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해? 이게 운행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운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장사꾼들이 있어요. 돈을 거래해주는? 던쟁이라고 북한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던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평양에 있는 누구랑 청진에 있는 누구랑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청진으로 보내겠다는 돈은 내가 다 받고 평양으로 보내겠다는 돈은 내가 다 받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평균을 계속 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한테도 쏠릴 거잖아요. 6몫이 평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청진을 올 몫은 한 몫이에요. 그러면 내 몫이라는 돈이 원래 가야 되는데 청진에 있는 누군가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주거니 받거니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너무 몰렸다 싶으면 이 사람이 줄 만큼 그 돈을 챙겨가지고 평양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직접 가는 사람이 직접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는 그냥 운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일단 다 거기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총알을 해서 한쪽으로 돈이 갔으면 그 값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언니 숫자로 뭐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장부 계산을 하고 평균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하겠네요? 수수료가 나가죠, 당연히. 저희 때는 1%를 수수료로 뗐어요. 그러면 1,000원 보내면 1,000원 보내면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이제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언니 그거는 그 사람들은 신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돈벌이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웬만하면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오빠가 청진에 있고 내가 평양에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빠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오빠가 그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오빠가 저한테 그런 걸 줄 수도 있어요. 뭐 몇월 며칠까지 어느 누구네 집에 가서 돈을 얼마 가져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직접 같이 가서 야 너 돈 받았니? 나 돈 보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많이 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노하우가 이렇게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라고 하죠. 아예 그게 사업화된 사람이니까 네.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경우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맡기는 경우는 아무리 늦어야 1시간 안에 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맡겼잖아요. 그 완전히 내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운행 시스템 써보니까 어때서? 운행 시스템이요? 카드, 통장, 뱅킹. 난 일단 통장은 안 써요. 네, 모바일 뱅크로 다 하는데 이게 너무 좋죠. 하는 애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돈이 많아서 나한테 자산이 얼마 있는지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너무 숫자가 빨리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여. 네, 맞아요. 아, 이걸 좀 모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게 북한에서 봤을 때가 더 행복한 거 아세요? 왜냐면 직접 돈을 버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한 200만 원, 2,000불도 넘는 돈이 확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뿌듯해요. 그치, 거기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돈으로 뭐 셀래야 뭐. 근데 이거는 숫자로 그냥 띡하고 통보문 한 번 오고 다니까 좋기는 좋아요. 근데 뭔지 그 희열이 방감됐어, 언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노력한 그 노력한 대가가 누나한테 딱 이거 딱 보여주는 보면서요, 그 덜이 돈만, 감촉과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네, 진짜. 맞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 만져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거의 다 진짜 통장도 이제- 현찰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통장도 이제 막 이제 통장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숫자가 딱 찍혔다가 바로 또 다시 숫자로 찍혀서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가슴이 아파요. 북한에 와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으니. 그러니까 분명 진짜 이 손으로 아니, 돈을 만져봐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는 분명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인데 그렇죠.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슬픕니다. 그러니까 첫 월급 타서 뭐 했어요? 첫 월급 타서 일단은 아시는 분이라든지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을 다 했고. 근데 나는 언니 그게 막 첫 월급이라서 이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런 데서 무심해요, 조금. 무심하기보다는 많이 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많이 접해가지고 너무 이게 뭔가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월급 받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가 내가 한 만큼 월급을 주는 거였어요.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예를 들면 내가 양파를 10개 까면 10개 깐 만큼 줬단 말이에요. 100개를 까면 100개 깐 만큼 줬어. 그러니까 언니가 노동의 보람을 그렇지. 느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번 거에 대한 그 값진 그 땀과 맞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만큼 저축하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나는 북에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계속 월급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이게 예전에 봤을 때 이렇게 점점 사이가 지나면서 드라마 옛날 드라마는요. 봉탄해라 저요. 네, 그걸 봤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봤을 거예요. 네, 그걸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드라마에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서 되게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게 많은 것처럼 장미 씨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럼 운행이 와가지고 운행이 어렵다거나 그 뱅킹을 쓰면서 뭐 그런 것도 없었을 테고 거기서 워낙에 컴퓨터를 잘했으니까. 일단 뭐 모바일 다루기나 컴퓨터 다루기는 기본적으로 했어가지고 그런 거에 한해서는 어렵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탈북민들 보면 대부분 다 이 기능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죠. 근데 난 또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진, 평양, 나진 이렇게 많이 맞아요.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지방을 비록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해요.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가 평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딱 내려왔을 때 집에 우리 방학마다 내려와요.
너무 청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에이, 엄마 나 졸업하면 그냥 평양에서 살 거야. 나 지방에 안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다 커가지고 그냥 라진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라진이 진짜 예전하고 다른 게 라진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라진은 외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거를 서지해야만이 갈 수 있거든요. 라진을요?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북한 여권을 사람이? 예, 여권을 서지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여권을 서지하고 라진으로 가요? 그래서 정말로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라진에 들어갈 수 있어서. 왜냐면 처서를 통과하는데 처서가 4개예요. 서로 다른 처서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고요. 하나는 보안성이고요. 하나는 보위부고요.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겹겹이 다른 처서들이 쭉 서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 지나간다는 건 웬만한 빽이 있고서는 진짜 못 통과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쪽으로 아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그 라진까지 가는 길에 뭐 집들이 보일 거잖아요. 어두막 언니. 진짜 옛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오두막에 난 초가 삼간이라는 걸 그때 봤어요. 집으로 만들어진 집 있잖아요. 볏집으로 만들어진 집을 난 그때 봤다니까. 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녀와가지고 그랬어요. 엄마 청진에서 나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저기 두매산거리라든지 삼수갑산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 나진으로 가는 길에 아오지 있는 건 알았어요? 아오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진으로 가는 길에 은덕 아오지가 있어요. 난 나진도 가봤는데 난 나진을 90년대 가봤고 근데 그때도 거기 사람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한에서 개방한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하게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살벌해요. 세상에. 또 지금 북한에서 여권 들고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여권 들고 가야 돼요. 아예 중국에다 내준 거랑 똑같은 거네. 그 빌려준 거죠, 땅을. 그리고 얼마 웃기는 줄 알아요? 우리가 쭉 가면 라진항이 있어요. 라진항은 또 누구네 건 줄 알아요?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에 또 50년 그 팔아먹었어요. 50년 동안? 50년 후에 라진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배들이 또 쭉 줄 서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조만간에 아스팔트 도로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제일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게 고속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언니? 맞아.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에 한해서 엄청 시간 단축도 많이 해요. 북한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무슨 산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소요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근데 유일하게 라진에 가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쫙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딱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만든 길인 거예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진은 원래는 함경북도 서석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라진시는 따로잖아. 직할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직할시로 라진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땐 라진시 직할시가 아니고 관광특구였어 그냥. 그때는 개방을 금방 했을 때래가지고 관광특구 라진시 관광특구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할시로 빠진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아직은 북한 땅인데 여권이 있어야 될 정도면은 거기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자기네 나라 땅도 진짜 언니 말대로 마음 놓고 다닐 수는 없네요. 그거 이제 알았다는 게 난 더 충격이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둘이서 막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제주도 갈까? 갈 수 있잖아.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어떤 게 좋았냐고 물어보면 뭐 외국 여행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 정도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권 하나만 서지하고 대한민국 여권 하나 서지하고 비자도 없이 떠나는 게 어떤 기분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으면 물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물어봐서 답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디 보자 이러면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지역 간의 이동에 한해서 물어보시니까 장미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거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하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거든.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외에 자기 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뇌물 행위가 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고 못하네. 더 점점 예. 못하는 거고 하면 여행이 아니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엄청 보여주기식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평양에도 그렇고 뭐 저기 지금 백두산에도 삼지연 쪽에도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나라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령 보안성에서 너희 타일 다 맡아라. 그리고 너희 버이성에서는 무슨 거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보안성, 버이성 이런 식으로 다 과제를 또 맡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보안원, 보위원들한테 또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원들은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를 시켜. 타해지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사실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자본주의랑 똑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북한이 길을 쓰고 막는 거죠. 그렇지. 거꾸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날리면서 나 그게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장미 씨와 함께 운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네. 북한의 그 부정부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대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 I